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모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계엄적 사고 레벨업 지금부터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OT 영상입니다. 어떻게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한다면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될 건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던 이 계엄적 사고, 반드시 이 레벨업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꼭 계엄적 사고의 강의를 먼저 수강한 후에 이 레벨업의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혹은 만약에 다른 선생님들의 계엄적 사고 또는 계엄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현재 이 계엄적 사고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인강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또는 학원 강사들의 개념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주길 바란다라는 바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계엄적 사고의 그 강의를 먼저 보시면 개념에서는 이것을 왜 배우는 거야? 내용이 뭐지?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에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왜 배우는가?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구나. 아, 이런 현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가 바로 공식이에요. 그러면 공식이나 성질을 통해서 아, 이 공식은 언제 쓰는가? 어떨 때는 쓰면 안 되는가?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이런 사항들 하나하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수학이지 산수가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고 미완성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립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떨 때 사용하면 안 되는지도 완벽하게 아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교과 과정의 내용을 전부 다 알았어 라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엄적 사고에서는 가장 강조했던 게 유형의 맵이었죠. 그래서 현재 내가 배웠던 개념이나 성질, 공식들이 나왔다면 이게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라는 유형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은 각각 시험에 어떠한 게 나올 건지 퍼펙트하게 정리가 다 끝났으면 그것에 맞는 솔루션도 우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문제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생각으로 문제를 관찰하고 풀어내는가. 그걸 완벽하게 섭렵하시고 그걸 배운 걸 그대로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했던 것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공부했던 현재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연산법을 가지고서 기출문제를 다 하시면 실제 2, 3, 4점은 풀려도 준킬러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는 건 기존에 여러분들의 풀이법은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법을 모두 다 익혀나가는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걸 버린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강의를 듣는다는 건 좀 더 나은 좀 더 새로운 이 최근 수능에 맞는 솔루션을 배우는데 목표를 둡니다. 이해했으면 따라해서 연습을 해야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갔을 때도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세요. 만약에 선생님 풀이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겼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생님 풀이를 따라서 문제 풀 것이고 만약에 연습이 덜 된 부분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의 풀이로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모두 다 맞히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킬러나 준킬러 이런 해당하는 고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존에 갔던 풀이로 안 풀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선생님의 풀이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의 연습을 선생님 걸로 하는 습관을 길러달라. 그래서 절대로 생각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매핑에 따른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을 했던 것이 바로 계엄적 사고고요. 혹시라도 이 OT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 나는 완벽하게 계엄 정리가 안 돼 있다 하신 분들은 먼저 계엄적 사고의 강의를 수강한 후에 이 레벨업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서 계엄적 사고가 다 끝났어요. 그럼 나 계엄적 사고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계엄적 사고에 다뤘던 문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무엇입니까? 기출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푸는 문제는 기출문제, 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시중 문제집이나 사설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 구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계엄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이걸 알고 푸는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외워지는 걸까? 이게 구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준 강좌가 레벨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수능보다 한 단계 너무 많이 올리진 않고 한 0.5배 조금 더 레벨 올려서 실제 수능의 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주는 것이 이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계엄적 사고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재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유형의 맵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지금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의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한 후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 다음에는 반드시 뭐한다? 내가 유형의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꼭 확인하면서 문제 푸셔야 되고 유형 정리에 맞춰서 솔루션을 구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절대 잊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툴 중에서 미분 가능성이 약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고집스럽게 레벨업만 고집하지 마시고 스톱한 다음에 개념적 사고를 통해서 해당 과목과 단원과 소단원에 해당하는 그 개념 정리, 유형 정리, 문제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 레벨업의 문제를 푼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막히면 고집하지 마시고 개념적 사고에서 딱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인강을 또 한번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레벨업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원이다. 그럼 지수와 로그. 수트다. 그럼 함수 극한. 선택 과목이다. 하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요것들의 첫 번째 단원이 있잖아요. 먼저 문제를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까지 다 끝내셔야 됩니다. 채점하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해설지까지 다 비교해 본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과정 중에서 해설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해설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꼭 저렇게 풀어야 될까? 이런 의아심이 났을 때 바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오십시오. 항상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맞았다. 문제를 맞췄을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벨업을 들을 때는 자기가 문제를 풀었든 안 풀었든 간에 중요한 거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해당하는 강의가 인강으로 업로드되면 모든 문제는 최소 한 번 이상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큰 단점이 뭐죠? 문제가 맞은 것은 절대 오답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맞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문제에서 정답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빨리 가지만 이렇게 가면 뭐가 돼? 돌아서 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만약에 1분 만에 풀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5분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걸 못 느끼죠. 그러니까 문제만 맞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시간이 1분과 5분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1분 만에 푼다는 건 다음 문제들에게 여유분의 시간을 넘길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를 맞췄지만 5분씩이나 걸려버리면 이거는 다른 문제의 시간을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시간 부족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맞춤 문제일수록 해설지랑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답은 똑같지만 풀이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꼭 비교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맞춤 문제도 얼마나 더 나은 풀이인가를 해설지와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을 비교해 보시고 선생님 강의와 여러분들의 풀이법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좀 더 나은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맞으면 이게 왜 쉬울까라는 걸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정답을 맞췄을 때 이제 목표는 뭐다? 시간 단축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꼭 이 강의를 따라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왜 어렵지? 선생님 풀이하고 학생들 풀이를 반드시 비교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왜 틀린지 모르겠어. 막혔어. 그럼 왜 막힌지 모르겠어. 문제를 봤는데 뭔 소린지 몰라. 그러면 거기까지 체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문제 왔을 때 항상 빨간 펜으로 또는 파란 펜으로 문제의 잘못된 점, 문제점을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문제점을 반드시 적어라. 이렇게. 나는 이 문제를 봤는데 전혀 문제가 이해가 안 가. 두 번째, 문제를 풀다가 시기 중간에 막혔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일기처럼 적어 놓으세요. 해당 문제 옆에다가. 그리고 그 옆에 빨간 펜으로 뭐 하시면 돼요? 선생님의 강의나 아니면 또 해설지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 해결책을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책이 동시에 같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절대 안 틀립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풀이와 선생님 풀이를 반드시 비교해 주시고 학생이 막힌 과정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식으로 정리하는지를 꼭 적어보시고요. 다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 문제점과 해결책 찾았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항상 오답노트 통해서 복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알았다 할 때는 다음 강의를 보지 마시고 스톱 누르신 다음에 그 해당 문제를 꼼꼼하게 다시 학생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넘어가는 과정인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필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답은 맞지만 풀이가 다른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것도 선생님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뭐가 더 나은 풀이인가 그거를 반드시 취해가는 연습을 꼭 이 강의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다음 후속 강의인 우리가 킬러, 준킬러나 모의고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해당 강의, 이 레벨업의 강의의 학습법과 공부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한층 더 많은 점법이 되는 점수대를 얻을 수 있다 선생님이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레벨업의 과정 중에서 어렵다, 모른다 또는 헷갈린다 라는 그 모든 문제는 선생님이 열심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촬영해 놓을 테니까 모두 꼭꼭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파악해 주시고 장점은 극대화,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의 레벨업 강좌에 대한 OT 영상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본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